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전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이 가상화폐. 오늘은요,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죠?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붕괴 직전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가 하면은, 예.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뭐 다시 반등했다는 보도가 있고 뭐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시황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먼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네. 지금 3만 달러를 딱 저항선으로 딱 기준을 삼고 이것이 내려가면 곧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다가 네. 근데 다시 떨어질 듯하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요. 지금 뭐 보니까 3만 달러 선이 붕괴돼서 28,9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 34,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오후에 다시 또 1,000달러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행을 바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 유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네.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예전에 비해서 전 세계의 가상화폐 시세가 이렇게 좀 많이 하락했죠. 일제히 하락한 상황에서 그래도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 보합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보합세.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로 폭락을 했는데요. 말이 3천억 달러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지난 6월 9일 날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반짝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막 이 비트코인 외에도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대형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탔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강력하게 가상화폐 규제를 하면서 상승했던 거 몽땅 다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그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좀 지금 확인을 좀 했는데 어제보다 더 올라갔네요. 올라가기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진짜 뭐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일단. 예. 그나저나 현재 그 중국 당국이 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엄격하게 이 코인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그 규제하고 있는 이제 상황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굴을 금지합니다. 그 다른데 예전에는 지방정부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지를 했었는데 설렁설렁 했었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호 부총리가 지난 5월 21일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도 금지한다. 직접 발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은 SNS 계정 차단을 하고 있는데 누구 계정을 차단하고 있냐면 중국의 제2의 일론 머스크 나오는 걸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중국 최대 개인 인터넷 소통망 웨이보상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유명한 계정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검색도 차단시켜놓고 직접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가상화폐를 단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뿐만 아니라 위안화를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가상화폐 차단한다, 규제한다 이런 얘기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1년에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학술지에 나온 논문에 지금 그 채굴하느라고 이게 엄청난 이제 뭐랄까 전기를 잡아먹고 있다, 탄소 배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중국 정부가 자극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 당국을 자극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악용 사례들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이나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화폐 여러 가지 이름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강력하게 규제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뭡니까? 예, 맞아요. 이번 암호화폐 금지 활동의 특이한 점이 제가 인민은행이 아니라 내각에서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이게 내각이 주도했습니다. 인민은행에 주도한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 암호화폐 단속 중앙은행, 인민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주도했는데 이번엔 내각이 주도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암호화폐 단속을 범정부 차원에서 끌어올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압박을 할까? 이거 보면 중국의 체제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연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일단 암호화폐라는 성격 자체, 구성 자체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탈중앙화된 화폐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긴 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집중적 견제보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신기술로 이 중앙정부를 지방정부화 시켜요. 그래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 이 거대한 땅덩이 중국을 지탱해왔던 중화인민공화국 시스템을 지켜왔던 건 중앙정부거든요. 예. 가상화폐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한다. 예. 이것이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단속하는 진짜 이유다. 이거군요. 예. 자, 그런데 이번 그 암호화폐 금지 활동을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아니라 중국 내각이 주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뭐 인민은행이 뭐 이렇게 규제에 앞장을 선 겁니까? 형식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니까요. 퍼뜨릴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니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인민은행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채굴장, 사실상 전면 폐쇄한 데 이어서 금융권과 알리페이 등 결제업체를 총동원해서 자국민의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색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인민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은행과 결제기관이 가상화폐 투기에 이용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외탄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번역하면 예형 면담이라고 하는데 외탄이 뭐냐면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이나 관계자들 개인 불러서 공개적으로 질타하고요.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외탄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국가의 통제권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공개적인 이 군기 잡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 그러니까 외탄을 직접 진행하면서 활발하게, 그러니까 폭넓은 활동을 하는 것이 이번에 인민은행이 활동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인민은행의 이런 군기잡기식의 규제 활동에 뭐 어떻게 뭐 다들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그 뒷배경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 하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투기는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불법 해외자산 이전, 돈 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인민군 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성명서 내고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을 철저히 색출해내겠다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외탄에 해당되는 기관이고 개인이고 꼼짝없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4대 국유은행 중에 하나인 농업은행은 미리 쫄아서 막 성명 발표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중국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이 코인 시장이 중국이 거의 석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동향이 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근데 특히 이제 중국의 채굴장, 비트코인 채굴장이 폐쇄 움직임이 한층 격화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의 36%가 신장자치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가 스촨성에 있다라고 해요. 이것만 둘만 합쳐도 46%거든요. 예. 그 나머지 다른 이제 채굴 같은 거 채굴장들 모아봤으면은 한 50 반이 훌쩍 넘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이렇게 규제하는 바람에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고 중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로 분산 이주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국의 채굴사들이 중국을 떠나 전 세계로 분산 이주하고 있다는 점이 탈중화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올리고 있다. 상승이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이 이처럼 강력한 압박으로 규제를 하는데도 중국의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태연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중국에는요. 장외거래 플랫폼이 따로 있고요. 네. P2P 네트워크, 사람 대 사람, 피플 투 피플 네트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건 뭐 플랫폼상 보니까 플랫폼 지표상 위축된 기세가 없네. 중국 당국이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규제하지 않느냐.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도 있어요. 근데 그 주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면은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할 때는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4년 도입 목표로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예 거래 금지, 채굴장 폐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 대체적인 이 나라들은 앞으로 가상화폐가 활성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범죄적인 요소라든지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거고 중국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최근에 뭐 가상화폐 폭락장 이것도 뭐 일시적인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과 유럽연합, 독일, 영국 등등의 규제가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사회주의권에 있는 나라들의 규제가 따로 있는데 겉으로 봐선 규제인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다시 말씀드리면은 1, 2년을 앞두고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가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가상화폐 시황 방송에 나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 없으면 앞으로 이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진중하게 투자하시라고 제가 권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도를 아신 분들은 그래 라고 이해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떨어져도 막 빠져나가고 도망갔다가 다시 늦었을 때 꼭대기 잡는다, 상투 잡는다고 하죠. 그때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폭락장이라는 것은, 진통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최유한 평론가님 지금 여기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셨죠? 아니요. 안 했어요? 개인적인 거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셨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서 가상자산의 도래는 불가결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되는 분권형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국 공산당 독재 같은 곳에서 압박을 해서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무슨 이름을 부르면 상관없지만 예, 예. 발로 밟아도 깨지지 않는 것은 집중이 아닌 분권, 규제와 제재가 아닌 자율과 자치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져갈 것인데 중국은 이거 거꾸로 간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요, 좀 정리 좀 하려고 제가 말을 좀 끊었는데, 좀 많은 액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이 맞아요. 코인을. 예, 맞아요. 저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래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옛날에 그 몇 년 전에도 뭐 중국에서도 규제가 또 심하다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또 작년 겨울에 또 쭉 올라가서 뭐 거의 뭐 한 8천만 원 찍고, 비트코인이 뭐 이러다가 1억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쭉 또 내려가고. 떨어지고, 예, 예, 반값으로 근데 떨어지고, 예. 이게 너무 물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게 수백억인데 한 10억만 해볼까 뭐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우리 저 서민들은 조금 진짜 남들 다 하고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조금 해볼까 그냥 소액으로 조금 해보시는 건 모를까. 이게 너무 쉽게 돈을 벌면요. 그 쉽게 번 돈은 금방 또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네, 지금 얼마 전부터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B2, 빚내서 투자하는 거. 맞아요. 예.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의미의 영끌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네.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외에는 돌파구가 없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지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또 요즘 또 정치 계절이다 보니까 정치 테마를 많이 찾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같은 규제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산업 현장 근로자의 땀방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땀방울이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산재 때문인데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882명, 하루에도 2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눈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일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필원도 응원할게요. 이 캠페인은